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움직임 없이 22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IT 부품주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72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5% 하락하면서 2190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세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0거래일 사이에 2거래일 제외하고 외국인들 순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6,2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 한 달 동안 주가가 2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2거래 연속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 이상 빠집니다. 75,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0.4%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3%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반대 파업 소식 있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소식 있으면서 어제 빠졌는데 오늘 조금씩 회복합니다. 셀트리온 오늘 0.47% 상승하면서 21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세에 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15거래일 중 3거래일을 제외하고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36만 9,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의 인프라 확대와 함께 철강주들 강세입니다. 현재 27만 2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1% 이상 빠집니다. 이제 10위권에 현대모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0.45% 하락하면서 22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주간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고요. 2주 전만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22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순위의 변동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12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1.5% 이상 하락합니다. 12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신한지주 어제 소폭 상승했는데 오늘 2% 이상 빠집니다. 42,6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KB금융도 2.6% 하락하면서 46,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16위부터 20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어제 SK와 이 삼성생명이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SK 3% 이상 상승했는데요. 오늘 1% 이상 빠집니다. 26만 1,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오늘 1.5% 이상 하락합니다.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 SDS까지 1% 가깝게 하락합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1% 하락하면서 727포인트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1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센트리온 헬스케어 0.13%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74,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0.28% 소폭 빠집니다. 현재 28만 7,3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순매수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순매수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M 어제 4%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이 1,000만을 돌파하면서 상승세 띄었는데요. 오늘 1% 이상 하락합니다. 21만 8,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시장에서는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메디톡스 2% 이상 상승했는데요. 오늘 0.4%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3만
39,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HLB도 어제 3.5%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7,0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오랜만에 빨간불 켜냈습니다. 4% 이상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오늘 하락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92,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어제 5% 이상 상승했는데 오늘 2% 이상 하락합니다. 195,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만 원 선 깨질 것 같고요. 코롱티슈진 오늘 0.38%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39,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SKC가 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인더스트리 소재가 원료 가격 하락이 긍정적이었고요. 비수기 그리고 레깅 효과는 올해 1분기 또한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약 4% 정도 소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화학 부분 및 통신 장비 쪽에 비수기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올해부터의 이익 성장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인더스트리 소재와 성장 사업에서의 신규 투자들이 마무리되면서 이익 창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소재는 MLCC용이나 택 대체용 그리고 CPI 필름이나 PVB 필름 등의 설비가 완공되고 사업 생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가 기존 범용 펫 필름 부진을 충분히 상쇄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3년간의 영업 적자에서 탈피하면서 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 사업은 CMP 패드와 그리고 중국 현지 업체와의 조인트 벤처를 통한 웻 케미칼 등의 양산 판매가 시작되면서 반도체 소재 부분의 약진이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화학 부분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IT 소재와 신규 필름 제품들의 투자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올해부터 향후 2021년까지 연간 약 15% 내외의 이익 성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중장기 흐름이 우상향 쪽으로 그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 권역은 현재가부터 39,000원까지의 눌림목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추정하시고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C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1일에 주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주셨던 종목인데요. 유진기업 목표가 9,000원 주셨는데 수익률 3% 이상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두올 0.64%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2월 1일에 주셨던 이 포스코가 현재 수익률 2%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주 강세였는데요. 포스코 함께 강세 보이고 있고요. 1월 30일에 주셨던 바이로메드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수익률이 7% 넘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용우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는데요.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3.63% 이상 기록했습니다. 나스미디어는 일주일 만에 5.61%의 수익률 냈고요. 이노션 1.46%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 주셨던 노바렉스 1.68%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반종민 소장님께서 주신 EXT 올라와 있는데요.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5.96%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7일 그러니까 어제 주셨는데요. 벌써 수익률이 6.39%입니다. 그리고 6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웰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1일에 주셨고 약 일주일 만에 7%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바이로메드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7.2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4위에 주마트 전문가의 하이비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현재 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대부분 2주에서 1주 정도 된 종목들인데요. 벌써 수익률이 10% 넘은 종목들이 두 개 보입니다. 2위에는 하창한 본부장의 SG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10%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현대건설기계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목표가 12% 이상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이 누리플랜 올라와 있는데요. 오세훈 관련주죠. 1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10%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현황 함께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1월 30일에 바이로메드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7% 이상 달성하고 있는데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금리 상승 우려가 감소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안정된 심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성공 가능성 기대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임상 실험 3상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바이오메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임상 디자인으로 기업 가치 레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VM20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가 미국 임상 3상, 그다음에 당뇨병성 혈혈성 족부궤양이 미국 임상 3상, 그다음에 루게릭병을 알린 ALS가 미국 임상 2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근경색이나 그다음에 협심증, 그래서 한국 임상 2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 치료제도 한국 임상 2상이 계획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항암 보조제, 혈소판 감소성 치료제가 중국 임상 3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메드 올 하반기 한번 히트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도 일단은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일단은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중 고가인 30만 3천 원 이번에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로메드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 바이오 종목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어제 그 대웅제약이 FDA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쨌든 대북자와 같이 시속 게임 벌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도 일단 어떤 박스권을 탈피하는 그런 형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팀장님께서 약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나스미디어를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5% 이상입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드린 나스미디어 이제 동사 장점은 이제 온라인 매체뿐 아니라 IPTV와 5개광고 등의 다양한 이제 매체를 유통하고 있는 점인데요. 작년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실적이 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디지털 광고 시장 확대 영향에 힘입어 이제 온라인 매출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스미디어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용호 팀장님께서는 미디어 종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어떤가요? 예, 최근 이제 OTT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이제 확진하는 중인데 이제 또 올해 또 디즈니까지 이제 또 저희 국내 아시아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제 뭐 모든 종목을 들어가시는 건 아니라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이제 수급 타이밍이나 이제 또 들어갈 시점을 잘 잡으셔가지고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미디어주에서 그렇다면 나스 미디어 말고 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이제 제일기획이라든지 이제 가장 큰 광고사들이 있는데 이제 좀 광고사들보다는 이제 오늘 또 준비해온 종목이 뭐 위지역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한번 리뷰를 드릴 텐데 일단 뭐 이제 VFX나 이제 CG 관련 이제 영상 처리 전문 이쪽으로 좀 더 이제 뭐 영상의 퀄리티 같은 질적인 부분도 이제 업체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업체 편집적인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보시면 이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안 좋은데요.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3개월 전에 1.9% 예상을 했지만
0.6% 하락한 1.3%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무려 1.7%에서 1.2%까지 낮춰서 발표가 됐는데 아마 2008년 이후로 영국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관련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주들 지금 리베이트가 금지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되었고요. 네. 또한 보면은 지금 보면은 2월 말에 또 미국하고 북한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바이오주들 대북주들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이용우 팀장님께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장이 구정 연휴 기간에도 이제 양호하게 지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제 아까 무역 전쟁 좀 여파로 인해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시장도 위치는 지금 나쁘지 않은데 이제 거래소 자체는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매도 공세가 이제 일주일간 상당히 좀 센 흐름이라서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이제 무역 회담에 대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일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급격한 유동성을 보일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언급드렸듯이 이번 달에 있을 이제 중국 A주의 MSCI 편입에 따른 저희 나라 자금이 유출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외인 자금이 중국 A주로 흘러갈 경우에 저희 나라 시장에서는 약 4조 원 정도의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지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께서 아까 방금 대북주들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번 달 남북 경협주들 어떤 좀 시선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매매 전략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재료가 노출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네. 실제로 보면 모든 종목들이 강의 대북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보면 히든 카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월 8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으로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이 극단적인 사태로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9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200선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은 0.3% 이상 빠지면서 726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IT주들, 특히나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2% 이상 하락합니다. 약 한 달 동안 25% 이상 상승했죠. 오늘 75,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삼성전자 1% 이상 하락합니다. 46,000원대 이탈하고 45,6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소폭 빠지고요. 셀트리온도 하락폭 크지는 않습니다. 0.23% 하락하면서 21만 3,500원에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0.4% 이상 상승합니다. 빨간불 켜내면서요. 38만 원 선까지 올랐고 LG화학이 0.4% 빠집니다. 36만 8천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도 사실상 이 흐름은 좋지 않은데요. 포스코 어제 올랐던 만큼 오늘 조정 들어옵니다. 1.8% 이상 하락하면서 27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10위권에 다시 한국전력 올라왔습니다. 현대모비스 11위권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3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하락폭 0.58%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단숨에 10포인트 빠졌고요. 2,19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7% 하락하면서 72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코스닥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오늘 그만큼 빠집니다. CJ ENM 1% 이상 빠집니다. 어제 4% 이상 상승했는데 현재 21만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0.7% 이상 빠지면서 28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5% 이상 빠집니다. 다만 포스코 캠텍만이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흘러갑니다. 0.3%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의 매수 확대 리포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3,9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는 1%대 하락세로 출발하는데요. 어제 상승했던 만큼 빠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이상 하락하면서 91,800원 선까지 내려왔고 펄어비스도 20만 원 선 이탈하면서 19만 7,30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HLB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상승세가 예상됐었는데 오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HLB 1% 가깝게 빠지면서 7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4분기 실적 자체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1조 2,241억, 영업이익은 무려 69% 감소한 238억 원을 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나타냈죠. 국내 화장품 경우에는 럭셔리 브랜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내수 침체의 여파로 프리미엄 및 매스 브랜드 실적이 부진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 성장률을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면세 채널은 구매 정책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해서 일단은 예상치에 부합을 하였습니다. M&O 매출 역시 헤어 및 순수차 카테고리와 디지털 채널은 성장하였지만 규모가 비교적 큰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에 그쳤습니다. 사실 4분기 국내 산업은 15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했지만 이는 원가 부담, 자산 효율을 위한 재고 대상 폐기, 판매 관리비 등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해외 화장품은 예상 대비 일단은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7.5%, 영업이익은 무려 30%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및 기타 글로벌 지역에서 핵심 브랜드가 도른 성장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출은 위안화 기준으로 높은 한 자릿수 성장한 가운데 브랜드별로는 설화수가 40%, 헤라는 30% 이상 성장함으로써 럭셔리 카테고리가 호의를 보였으며 그다음에 라네즈와 마옹도 역시 한 자릿수 중반대의 성장률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4분기 실적 불확실성에도 해외 성장세가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올해 들어서 중국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 갈등 이후 장기간 이어져온 한한령이 해제되는 건 아니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사진 전문 박물관 3 섀도우 포토그래피 아트센터는 오는 3월 10일까지 한국 사진작가 초대전을 열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한국 사진작가들의 대규모 전시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인데요. 또한 중국 관영중앙TV가 새해 첫날 방탄소년단 신드롬을 심도 있게 보도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소비자 업종의 주가가 중국 소비 경기 둔화 우려 및 전자상가래표 시행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지만 브랜드력을 앞세운 대형주들은 면세 채널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예상을 크게 벗어난 어닝 속표를 기록했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해외 실적이 암시하는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올해 럭셔리 브랜드 위주의 중국 공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 성장의 경우에 중국에 있어서는 2분기 중에 중국 내 이니스프리 브랜드 리뉴얼, 3분기에는 설화수 자음색 라인이 런칭이 예상되어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세포라 입점한 라네즈와 로드차 출점을 지속하고 있는 이니스프리의 호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서경주 아모레 회장이 직원들 조회에서 일단은 지금 밀레니얼 시대, 80년대 뒤에 출생한 세대들은 일단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어떤 욕구, 정보에 맞는 그러한 어떤 디지털, 이러한 여러 가지 구매력을 감안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말듯이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은 고급 제품을 팔지만 아무래도 약간
중저가인데 중저가의 경우는 뭐 일본의 시세이도라든가 중국 회장품의 어떤 많은 그 경쟁업체들이 출연하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아마 올해는 분명히 새로운 모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어제는 이제 이러한 어떤 좀 안 좋은 뉴스여가지고 기관이라 외긴 팔았지만 아마 다시 매수 전환하면서 주가는 거의 뭐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3만 5천 원, 일단 손절가는 15만 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 네트워크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1월 4일 날 이제 추천된 종목인데 그 당시에 주가는 5,000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6,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추천하게 하는 이유는 워낙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고요. 일단 재료가 좋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4분기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습니까? 511억으로서 일단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죠.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3조 5,529억, 전년 동기 대비 약간 11% 감소한 실적이었습니다. 무역 부분의 충당금, 워커힐 외주 비용 증가, 에이즈 렌트카 인수 컨설팅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100억 이상 발생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일단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 영업이익은 휴대폰 유통이 341억, 주유소 부분이 116억, 카라이프 부분이 144억, SK 매직이 약 240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한 2,077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어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역 부분에 어떤 이런 실적의 어떤 감소를 주유소 마진이라든가 워커힐에 대한 수익성 향상으로 커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작년에 에이즈 렌터카 인수를 했는데 올 1월 2일 날 공정의 승인이 완료되면서 이제 마무리되어 있는데요. 렌터카 시장 자체가 롯데그룹과 SK그룹 양당 체도로 일단은 구축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이 완화되면서 일단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롯데렌탈이 24.3%, 동사는 12.2%인데 에이즈 렌터카가 약 9.5%의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두 회사가 합병함으로써 약 21.7%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롯데를 거의 추적하는 그러한 이제 위치까지 와게 됐죠. 사실 보면은 작년에 약 에이즈 렌터카 지분 40% 정도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완전한 이제 자회사가 됐죠.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이러한 어떤 롯데 렌터카에 밀렸지만은 이제는 어떤 양강 체제로 인해서 일단 경쟁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기반이 마련되면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강화 측면에서는 렌터카 업체 확보가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카헤일링은 이제 우버의 호출형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이거는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업이 진입이 차단돼 보니까 향후 렌터카 사업 기반으로 카쉐어링 등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수로 동사는 에이즈 렌터카 보유 점유는 약 8만여 대의 자동차와 영업망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기존에 보유한 약 10만 대 정도를 포함해 약 18만 3천 대를 달하는 렌터카를 보유하고 됐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은 이러한 어떤 인프라 기반 확보로 카쉐어링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이 마련됨에 따라서 동사의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렌터카 인수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예상이 되는데 에이즈 렌터카는 법인 및 단기 렌탈의 강점이 있고 동사는 개인 및 장기 렌탈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동차 제조사 디스카운트를 개선해서 경쟁 완화에 따른 마진율 개선, 스마트 메이터의 경쟁 및 분야 시너지 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 콘텐츠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 콘텐츠 하나가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인데 이러한 어떤 그 구축을 위해서 현대자동차 일단은 앞서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까지 강동구 길동에 있는 직영 주유소에 약 연면적 1,000평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서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 충전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충전하는 동안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복합 콘텐츠 본강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렌탈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88%의 상승으로 전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수급인데 연기금은 올해 들어서 일 거래를 제외하고서는 계속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외국인도 6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아마 PBR이 0.6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가 되는데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다스코 되겠습니다. 다스코는 사실 생소한 종목이지만 작년 3월 20일 날 동아 에스텍이라는 회사가 사명을 일단 바꿨습니다. 2018년 실적은 매출에 2,408억,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194억으로서 2.8%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 회사는 SO에 특화된 방어 울타리 회사로서 남북 경업 수혜주로 제가 추천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퍼 자체도 8.17, PBR도 1.25로서 일단은 재무제표 자체도 굉장히 우량한 기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도로 안전시설인 방어 울타리를 만드는 회사겠죠. 아마 1990년 1월 설립 이후에 도로 안전시설 업계의 선도주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자동화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자체 및 선학연 협동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 결과로 70여 건 이상의 지적 대성을 보이는 3건의 신기술 제품을 보유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경쟁 요소는 숙련된 인적 자원과 기술력 그리고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 자체가 장벽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0개의 업체가 난립되고 있지만 이 회사의 제품의 특징은 신기술이란 특정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경쟁력이 우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60% 이상의 매출이 신기술 제품에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대규모 자동화 양산 설비 보유 및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 원자재 저가 매입을 통해 타사보다 유리한 원가 경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 및 설계분의 우수한 인적 자원 보유로 경쟁 입찰 및 수익 계약 등에서 타사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추천 핵심 포인트는 일단 남북 경업이 많이 활성화될 경우에 철도, 도로, 항만 등인데 도로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어떤 가드레일, 이 방어구 자체가 분명히 많은 매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주로서 퍼는 8.17, PBR 1.26, 부채비율 70%, 유보율 1,450% 일단 저평가된 종목이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고급 브랜드 실적 성장과 함께 이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요. 1월에 이미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순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번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본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 안전시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 저평가됐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우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동사는 주로 OLED용 진공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제 주요 고객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글로벌 OLED 패널 제조 업체입니다. 진공 로봇은 OLED 패널 제조 과정에서 고온을 버텨내며 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이송 작업을 진행하는 고난이도 기술을 요구하는데 이제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제품입니다. 동사는 OLED 패널 업체 양산 라인에 이제 진공 로봇 공급 외에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행하는데요. 이제 또 이는 로봇 내부의 핵심 부품을 새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익성이 진공 로봇 사업 대비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제 올해 이제 점검 사업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사 영업이익률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동사는 올해 기존 산업용 진공 로봇 산업 외에 이제 항공우주 연구용 점검 로봇, 자율주행 로봇, 의료 재활 로봇 등과 같은 신사업 매출 확대로 좀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진행 중인 캐파 증설 작업은 이제 올해 9월 완공 후 가동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를 감안하면 현 주가는 좀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협동 로봇사 ZMP와 협력을 통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장 내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제 뭐 특히 푸드테크 분야의 뭐 자율주행 로봇 개발을 이제 작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로봇 월드 전시회도 출품을 했었고, 이제 또 의료 재활 로봇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카이스트와 아산병원 이제 공동 개발을 했었고, 카이스트로부터 이제 또 키스트로부터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제 작년 10월 의료 로봇 KGMP 인증을 이제 완료했습니다. 이제 또 식약처 인허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 영역은 확장에 좀 가시적 수치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동사는 글로벌 최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이제 AMT와 기술력을 좀 인정받아서 09년부터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올해에는 신사업 매출 확대로 약 38%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국내 OLED 투자 가능성이 좀 현실화될 경우에 더 큰 폭의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오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위지역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CG나 VFX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요. 작년 국내 최초 월트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참여 작품은 영화 이제 신비한 동물사전 2, 그리고 앤트맨과 와스프 등이 있는데, 국내 VFX 1세대 출신 이제 인원들이 설립한 VFX 전문 업체인데요. 영화는 물론 뉴미디어 등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OTT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질주하던 시장에 경쟁자들이 지금 대거 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고의 좀 컨텐츠 기업인 월트 디즈니가 오는데,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컨텐츠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선점한 북미 유럽과는 달리 아시아는 아직 메이저 업체가 좀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최대 시장인 중국과 아시아 전역에 좀 팬층을 가진 한국으로 좀 집중이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블록버스터 드라마들이 출연하면서 이제는 드라마 시장에서도 이제 하이 퀄리티 VFX나 CG가 이제 수요가 지금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좀 플랫폼 투자 확대에 따른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글로벌 OTT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한 27% 정도인데도 이제 한 2020년 시장 규모가 한 680억 정도 달러 가까이 다다를 것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VFX 부분 투자가 좀 늘어날 전망과 향후 주요 OTT 콘텐츠 업체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되는 시점이고요. 이제 또 주요 서비스인 스크린X가 뉴미디어 부분 성장을 좀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2019년 올해 이제 CGV가 8편 정도의 작품 작업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밖에 VR과 뭐 테마파크, 시각 효과 적용 플랫폼 확대 수에 따른 기대도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우선적으로 OTT 산업 특성상 이제 꾸준한 수익성 확보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적 시스템을 통한 이제 원가 절감이 좀 특징적이고, 기존 수작업 시스템에서 실시간 영상 렌더링 방식을 좀 사용해서 예산 절감 효과와 촬영 기간 단축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 부분 매출 성장도 긍정적인데, 이제 디스플레이나 테마파크 뭐 이런 부분까지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한 상태고, 작업 주기가 좀 짧아서 영화 부분 공백기에도 안정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성 확보까지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 주변에 뭐 넷플릭스를 모르시는 분들 없을 정도로 OTT 시장이 지금 저희 생활 속 하나의 좀 필수적인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컨텐츠의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게다가 좀 올해는 디즈니까지 시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에 최대 수혜가 좀 예상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가로 공략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3,500원,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종목은 이제 전일 좀 이슈가 있었던 대웅인데요. 대웅은 이제 상장사인 대웅제약을 비롯한 대웅그룹의 계열사 15개를 지배하는 지주사입니다. 지주회사 대웅의 수익원은 자회사 대상 용역 수익, 로열티 수익, 임대료 수익이나 배당 수익 등으로 연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내외로 별도 수익을 시현 중에 있는데요. 자회사 중에서도 대웅바이오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상승했었고, 이제 또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나기도 했었죠. 근데 또 올해에도 실적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보톨리눔 톡신 나보타의 글로벌 출시도 지금 가시권에 진입을 했고, 주력 사업 자회사인 대웅제약의 기업 가치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업 가치의 상승이 특별히 좀 돋보이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선 좀 100% 자회사 대웅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네릭 중심의 중소형 제약사인데 이제 CNS 계열, ETC 원료, 약품, 수탁 매출 등 4가지 정도의 사업 영역 부문이 있는데 이제 우선 CNS는 이제 중추신경계 사업인데 부문이 이제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치매치료제 등 이제 CNS 계열 의약품, 제 영업 조직을 직접 두고 좀 특화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주력 품목 중 치매치료제인 대웅 글레아타민 출액이 이제 2016년 기준으로 415억 원에서 2017년에 551억 원, 작년에는 이제 635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제 그 외 CNS 품목으로 아리세트, 제네릭 비아세타 같은 리리카, 제네릭 이제 베아 등이 고성장 중이고 이제 올해도 CNS계 6개 품목을 추가하여 고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시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지속적인 신제품 추가로 인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제네릭 의약품 수는 이제 2017년 기준 120품목, 작년 기준 150품목이고요. 올해는 이제 190품목까지 증가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대웅은 이제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나보타의 지적재산권을 보유 중이고 이제 또 지난 2월 1일 나보타의 미국 FDA 승인으로 이제 또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정도로 수출이 좀 열렸고 이에 따라서 대웅의 로열티 수익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회사의 좀 대웅바이오의 의미 있는 영업실적 성장, 나보타의 글로벌 상업 진입과 이제 또 지주사 대웅의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동사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적정 가격과 좀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웅바이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나보타의 가치 상승으로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좀 크게 좀 지금 할인된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평가되게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마찬가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9,000원,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정보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실적이 견조하고 또 신규 사업의 성장성이 주목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위지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OTT 시장 이 콘텐츠 확대와 함께 최대 수혜주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대웅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웅제약의 보톡스가 미국에서 판매 허가가 나면서 상승세 띄고 있는데 이와 함께 로열티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대상입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와 부합하면서 강세 띄고 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했다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도 4분기 매출액이 7,101억, 영업이익이 일단 164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보다 성과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시에는 어떤 수익성이 뚜렷이 개선된다는 어떤 그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아침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매출액은 3조 653억, 영업이익이 일단 1,378억으로 일단 준수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대상이라는 주가 자체를 보면은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사실 보면은 유보율이 2,470%나 되는 우량한 회사인데 사실 주가도 보면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제 완만하게 이제 이런 어떤 박스권을 보였는데 오늘 사실 보면 이제 큰 폭으로 5%, 6%까지 상승하는 모습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주가가 아마 오르면은 21선이 25,700원을 돌파하면서 아마 52주 신고가 29,650원에 일단 도전할 것을 보이고요. 아마 일단은 1월 9일 날 27,300원 요 가격들을 돌파하면 충분히 3만 원대까지 돌파하면서 아마 52주 신고가 갱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 자체는 일단 실적이 일단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실적 개선을 어떤 배경을 해가지고 주가가 한 단계 다시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투신이나 기관들은 어떤 거 수급이 일단은 모이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지속한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아마 신고가 갱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인데요. 실적 호조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용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전에도 좀 언급드렸었는데 이제 5G 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런 통신이나 장비주가 아닌 광고 관련주까지 좀 수혜주로 많이 요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5G 스마트폰 출시로 이제 삼성전자 이제 통신회사들의 마케팅이 좀 공격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5G 통신 출시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LTE 때처럼 마케팅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정고점이 이제 24,2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공략을 하셔도 무리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외국인과 연계금의 공격적인 매수세 또한 이제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입해도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 제한으로 배당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강세 뛰고 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양유업 자체는 회사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언론에 좀 안 좋은 뉴스도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연금이 배당금이 너무 작다고 지금 배당금을 올리라는 얘기는 나지만 이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19%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은 무려 2만 %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배당금을 보면은 주당 1,000원밖에 배당을 안 했죠. 그만큼 배당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분명히 이제 어떤 주주 제한권을 해가지고 배당금을 높이라고 일단 그런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1,000원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삼성전자나 우리 포스코 이런 기업들은 보통 10,000원 이상을 배당을 하고 있는데 1,000원은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이번에 이런 어떤 주주 제한이 받아들이면서 배당금이 앞으로는 증가할 것 예상이 되며 주가 자체도 이 회사는 그들만의 리그죠. 사실 우리 개인들이 접근하기 좀 비싼 64만 원대 주가가 되겠는데 사실 보면은 최근에 박스권 60만 원대에서 65만 원, 67만 원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이번에 이런 어떤 국민연금의 주주 제한을 통해서 아마 60만 원대를 돌파하는 70만 원대까지 어떤 도전하자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1월 31일에 추천해주신 웰크론 현재 7%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웰크론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소폭씩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지금 우상향 추세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구간을 보시면은 한 3,700원대 지금 계속 그 매물대 상단을 두들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매물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나가고 3,700원 이상에서 이제 안착을 한 뒤에는 이제 전차적으로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웰크론 지금 분위기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조이시티입니다. 이 기업은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이제 퍼블리싱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 대부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게임 업체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이제 계속 하락하며 10월 접전 갱신한 종목으로 이전 하락을 했을 때 신작을 꾸준히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후 11월부터 이제 관련 개발 게임 업체 개발 게임이 이제 창세기 전 성과를 통해서 적자폭을 이제 개선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지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상승을 한 뒤에 또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게임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신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조이시티는 다양한 신작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앞으로 이제 출시될 이제 사무라이 쇼다운이 이제 모바일로 국내 론칭이 될 것으로 이제 정해졌고요. 무엇보다도 창세기전이 이제 글로벌 출시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이시티가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현지서 중국 현지서 이제 조이시티 대표 온라인 게임인 이제 농구 게임인 프리스타일이 역대 최고 매출을 이제 갱신을 했는데 이번 춘절 시즌을 맞이해서 진행된 이제 업데이트가 현지 이용자들에게 이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중국 시장에 이제 최고 매출을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중국에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력은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큰 이슈가 있는데요. 최근 넥슨 매각설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이시티도 넥슨 코리아가 조이시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각설은 이제 조이시티에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넥슨은 텐센트의 매각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조이시티도 과거에 텐센트와도 이제 직간접적인 이제 연을 맺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매각설로 인한 주가 상승력은 이제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이시티도 금일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이시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9%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219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19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에서 출발을 했는데, 9시 20분경에는 2184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큽니다. 46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큽니다. 3% 가깝게 하락합니다. 7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46,000원대 이탈했고요. 45,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2% 가깝게 상승합니다.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가 5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현재 거래대금 몰리면서 21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1% 가깝게 상승합니다. 37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상승 전환됐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강합니다. 38만 1,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만큼 현재 하락세 이어갑니다. 2.9% 이상 하락하면서 26만 8,0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모두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현재 0.09%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729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저점입니다. 725포인트에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9시 29분에 2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이 시황을 전달되는 지금 이 현재 고점 갱신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 매수했던 기관과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CJ ENM을 제외하고는 모두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 강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48% 이상 하락 상승하면서 7만 5천원대까지 올랐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7만 4천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CJ ENM이 어제 4% 이상 상승했는데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21만 9,2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2만 원 선 이탈했고요. 바이로메드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포스코캠텍 어제 이 신고가 경신했는데 0.47% 상승하면서 6만 4천원대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메디톡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54만 8,3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이 9시 1분경만 하더라도 1%의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현재 0.54% 스튜디오 드래곤 하락하면서 92,4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펄어비스 0.15%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19만 9,2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오늘 1% 이상 상승합니다. 39,75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0.47% 이상 상승하면서 1,124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에 저가 매수로 추천을 해주신 CJN이 현재 수익률 7% 이상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N 오늘은 바이오 주식이 전반적으로 좋지만 특히 이제 CJ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분자 진단 시장, 우리가 이제 체외 진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혈액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침, 소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DNA, RNA 이런 유전자 변이를 검색을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질병 유무를 검사하고 있죠. 근데 특히 이제 CJN 같은 경우는 실적에 기반한 이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도 괜찮았지만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부분이 영업이익도 한 63%, 매출액도 한 15% 이상 증가를 예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분자 진단 시장에서의 두각을 나타나는 것. 전체 전 세계 한 944개 이상의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면은 그래도 해외에서 인정한 그런 분자 진단 시장의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갖고 주식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흐름의 주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아직까지는 더 홀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요번에 이 움직임 자체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올해는 CJN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N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이제 저 빠질 때 더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CJN 오늘도 1% 가깝게 상승하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저가 매수해 보면 좋을까요? 최근 들어갖고 이제 하나의 증권 시장에 이제 새로운 이슈가 있죠. 올해는 어떻게든 간에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되든 인하가 되든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증권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유한타증권 제가 속해 있지만 유한타증권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거래세가 어떤 방향으로 된다라면은 결국 증권회사의 어떤 매매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최소 한 10% 20%는 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흐름에서 어떤 상승 흐름을 그거로 인해서 한번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또한 어떤 시장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한타 우리 이제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증권사하고 틀리죠. 지난번에 이제 동양 사태 이후로 유한타라는 대만계 증권회사를 인수된 이후에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떤 이익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롭게 과거보다는 이익 창출 능력이 좀 뛰어나게 좀 변화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흐름에서의 어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도 있지만 액면가 이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00원 액면가에 3,400원대 정도면은 장기적으로 흐름을 보고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서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간에 증권거래세 폐지라는 이런 큰 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가장 큰 흐름은 역시 증권주를 담아보는 거고 전체적인 증권주 흐름 자체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상승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3,400원 하고 있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 분할 매수, 이 정도 가격에서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200원 이렇게 짧게 보면서 장기적인 흐름으로서 대비하자 이런 투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구정 연휴 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기대감이나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시장 상승세가 어제까지 이어졌으나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2월 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언급을 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마침 기대했던 호재의 반복으로 상승세가 이제 가파르진 않는데요. 네, 추가적인 새로운 호재 없이는 이제 빠른 반등세와 상승세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물론 하락을 크게 할 만한 새로운 악재도 없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얘기를 했지만 역시나 이 무역 협상 자체가 추후에 이제 3월 이후로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올해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대한 신중론이나 횟수 조절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 방어막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라면 시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나라들이 이제 통화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경기 방어막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 민감주나 대형주의 투자 자체가 조금 길게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직은 테마주들이나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들이 좀 많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인 바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종목이나 테마에 대해 관심을 많이 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확실히 아니라 테마주들의 순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주도지가 없이도 시장 빠른 상승세는 기대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개별주들의 테마주들 매매로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로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나왔는데요. 2월달 후반부랑 3월달은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형주를 하시더라도 일단 테마주들을 하시거나 소형주를 하시더라도 관련주들을 조금 더 재무적으로 좀 살펴보신 이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정책 관련으로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주나 예비 타당성 면제 수혜주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은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주들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시장 관련해서 이제 많은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테마주들이 훨씬 더 관련주들이 더 많이 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시장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더라도 테마주들의 중심 피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심 테마주들을 밖에서만 매매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IT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은 좀 쉬는 날인데요. 오늘은 MC넥스입니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이기도 한데요. 현재는 스마트폰 카메라, 그리고 생체 인식 센서, 그리고 스마트카 영상 사업부, 그리고 시스템 사업부나 구동 부품 사업부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가 최신 트렌드인 듀얼이나 트리플, 그리고 쿼드러플까지 카메라까지 완료를 해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이제 맞춰 나가고 있는데요. 구동계의 경우에 이제 카메라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OIS 등 이제 다양한 구동계를 생산을 했고, 생체인식 분야에서는 지문인식 모듈을 기존 방식의 정전 방식이나 과학식까지 준비를 해서 시장 변화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경우 중국 경기 불안이랑 경제 환경 불안으로 탈중국화나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미 MC넥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재무구조 개선이나 3공장 완공 관련해서 최근 트렌드인 광학식, 지문인식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카메라 관련 설비를 증설을 해놨고요. 그래서 시장 변화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함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8년이죠. 작년에 이제 멀티카메라 확산과 함께 실적을 회복을 했고요. 4분기와 올해에는 더욱더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향후 시장에서도 이제 트리플 카메라 이상의 멀티카메라 채택률이 훨씬 더 높아짐에 따라서 엠시넥스의 주력 기지인 베트남 법인에서 이제 투자를 더 진행을 하고 있고 회사 보유 자금으로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부에서는 자동차용 후방 카메라 모듈을 시작으로 전방 카메라 360도 AVM까지 양산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ADAS보다는 확실히 더 발전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엠시넥스는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랑 사람 인식 그리고 센서 카메라 등을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서 사물 인터넷 관련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17년부터 해서 투자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작년 상반기죠. 반기 보고서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추후에 이제 실적 상승을 삼성전자와 함께 보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무상증자 배당락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계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추가적인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음 정고점인 18,000원대까지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작년 매출 상승분이 반영되었다면 추후로는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추천 매수가는 14,500원에서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짧게 1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